일진 출신 여자애들은 보통 을 되게 좋아하더라고. 제가 20살 때 그 강서구청 쪽에서 한 1년 정도 이렇게 살았었는데, 거기서 이제 놀다 보면은 이제 성지중학교, 성지고등학교 이렇게 나온 여자애들을 만나게 돼요. 얘네가 나한테 관심 있을 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 X해? 나랑 친해지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일진 여성들이 을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건지 진짜 모르겠네. 제목: 문신돼지와 그 옆에 골빈 여자의 사랑은 찐사랑이 맞다. 그래서 우리가 약간 이런 그림 굉장히 많이 보죠. 또 동네 언급을 하면은 또 난리가 나기 때문에 동네까지는 제가 언급을 안 했지만 어떤 좋은 동네가 아닌 동네 정도로 얘기를 할게요. 그런 동네 어떤 번화가 약간 그런 데 가면은 이제 이런 친구들이 많이 보이죠. 근데 되게 웃긴 게 여자들은 또 어느 정도 예뻐. 그리고 되게 웃긴 게 여자애들 너무 안타깝게 이 예쁜 몸에다가 낙서를 해놓습니다. 대체 왜 저러나 일 정도의 아무튼 간에 자, 이 짤을 보도록 하자. 문신돼지 양아치와 그거랑 같은 급의 뭐라고 순화를 해야 될까 이거를? 수건이라고 할까요? 문신돼지 6세 양아치와 그거랑 같은 급의 수건녀임. 얘네가 왜 찐사랑이냐면 얘네는 그냥 이거 단어가 자꾸 좋아서 하는 거로 하자. 좋아서 하는 거. 얘네가 왜 찐사랑이냐면 얘네는 그냥 좋아서 하는 거임. 좋아서 하면 그게 사랑임. 퐁퐁이 연애 마냥 비싸게 굴고 그런 거 없다. 폰허브 서양물 마냥 와일드하게 조지는 거다. 만났다 헤어지다 반복하다가 피임 같은 거 안 하다가 애 생기면 그냥 동거해서 결혼임. 존나 싸우고 남자 얼굴에 스크래치 나고 여자 눈탱이 시퍼렇게 있어도 다음날이면 그냥 고깃집에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히덕거린다. 또 저런 문대 육수특이 생활력은 존나 강해서 잘 산다고는 못하겠는데 지 밥벌이랑 차는 끌고 다님. 근데 이거에 약간 그거는 있긴 해. 그러니까 나는 저런 친구들이 대체 저런 친구들 최소 아우디 끌거든요. 최소 아우디야 진짜로. 근데 아우디가 낮은 급은 또 가오상에서 안 타 얘네들이. 그러니까 BMW를 타도 최소 5시리즈 탄단 말이야. 5시리즈 3시리즈 같은 거는 절대 안 탑니다. 그래서 차를 타도 이런 걸 타고 아파트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자기가 사는 빌라 정도는 있어. 물론 빌라가 자기 소유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떤 빌라 투룸 그 월세 낼 정도까지는 따박따박 어디서 얘가 대체 뭔 일을 하는지는 모르겠어. 뭔 일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자취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자취할 때도 주차가 되냐 마냐에 따라서 월세가 한 11만원에서 한 15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근데 주차까지 되는 빌라에다가 그 빌라가 원룸도 아니야. 원룸도 얘네들은 가오상에서 못 살아요. 어떤 빌라 투룸에다가 주차도 되고 최소 BMW 5시리즈 이거는 존나 잘 끌고 다녀. 존나 웃겨.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일수 가방이라고 막 놀리고 하지만 어쨌든 명품 클러치도 있고 물론 거기에 짝퉁도 많겠지만 어쨌든 뭔가 이렇게 다 할 건 하고 다녀. 근데 되게 생활이 유지가 돼. 아무튼 간에 생활력은 존나 강해서 잘 산다고는 못하겠는데 지 밥벌이랑 차는 끌고 다님. 여자도 그냥 남자가 놀던 동네 부천, 부평, 인천의 개딱지 빌라에서 살자고 해도 그냥 생각 없이 애 낳고 사는 거임. 존나 양아치 같다고? 근데 이게 씨발 찐사랑임. 근데 이분 왜 이렇게 화가 났어? 찐사랑이면 찐사랑이지 왜 이렇게 화가 나셨어? 서로 좁히고 싸우고 핥히고 지랄을 해대도 저녁에 분노의 화해 야스로 다 푼다. 생각보다 의외로 이혼도 잘 안함. 야스. 근데 이거 흑자일스님도 그 성관계를 말할 때 야스라고 하던데 왜 야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발음을 그냥 제대로 하면 조금 그러니까 순화를 하는 걸로 아는데 저는 이제 잭스 정도로 표현을 하잖아. 근데 왜 여기에 야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틀딱이라 그런지 이 메커니즘이 약간 이해가 안 되더라고. 아무튼 생각보다 의외로 이혼도 잘 안함. 법원 가는 거 귀찮고 캥기는 것도 좀 있고 애도 잘 입히고 어디 가서 맞지 않게 키우고 쓰고 보니까 존나 괜찮은 결혼 생활이네. 크크. 얘네 무시하던 퐁퐁이들은 와이프랑 부부금술 상타치겠지? 의무 방어전 야스리스 이딴 거 안 하겠지? 근데 이거는 맞다. 이거는 되게 맞는 게 여러분들 얘네를 보고 그 섹스리스를 의심을 할 수가 있나요? 얘네가 만약 섹스리스라면 얘네가 같이 살 이유가 있을까? 이거 도저히 상상이 안 되잖아. 예를 들어서 어떤 되게 돈 잘 버는 전문직에다가 어떤 예쁜 여자랑 이제 둘이 이렇게 붙여놓잖아? 전문직이야 얘가. 전문직에다가 얘가 문신도 없어. 문신도 없고 어떤 되게 제대로 된 옷을 갖춰입고 그냥 얼굴만 예쁜 거야. 그리고 얘네는 뭔가 섹스리스일 것 같기도 한 느낌이 있단 말이야. 근데 얘네는 절대 그럴 것 같지 않아. 전혀. 그러니까 얘네가 섹스리스라는 건 상상조차 못하겠어.
진짜 금술이 완전히 상타치겠네 얘네. 아무튼 그럼 댓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DC 인사이드 글인가 그럴까요? 그쵸? 그러니까 확실히 어떤 DC 인사이드는 발언이 되게 세긴 하네. 그래서 이거 좀 감안하고 봐주세요. 표신 같은 조선에서 얼마 없는 찐사랑임. 씨발 찐사랑의 표본이 저딴 거라니 유사국가 수준. 레알. 저걸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남자는 존나 강해야 함. 여자한테 우스워 보이면 퐁퐁 개곡당하는 거, 몸 키우고 운동해야 하는 게 다 맞는 말임. 개곡당한다는 거는 이제 웃으면서 할 얘기는 사실 아니죠. 옛날에 이은혜였나? 계곡에서 이제 남편 살해를 했던 그 사건이 있었죠. 동의한다. 문신돼지들이 처럼 보이지만 헬스를 하고 몸을 키워야 존나 자신감, 자존감, 위압감이 생기는 건 맞는 것 같다. 레알 짐승적 본능으로만 결합된 찐사랑은 맞긴 함. 그 밑에서 똑같은 애새끼 태어나서 부모랑 같은 모습으로 인생 살아가는 게 정해져 있어서 그렇지 레알 키키. 근데 저는 조금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옛날이랑 스탠스가 제일 많이 바뀐 게 그거잖아요. 2019년도에 제가 유튜브 데뷔했을 때까지만 해도 제가 굉장히 편협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편협하지 않다고는 말을 못하겠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굉장히 나약하고 내적으로 그때 되게 겁쟁이였던 것 같아. 왜냐하면 제가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내 의견과 다른 꼴을 보질 못했어. 나는 스스로 내가 자유주의자, 개인주의자라고 하면서도 나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존나게 까댔어. 진짜 막 누가 막 자기는 부자 굳이 꼭 되고 싶지 않다, 그냥 나는 소소하게 행복하게 살고 싶다 하면은 저 새끼 돈 벌 자신 없으니까 존나 정신승리하네, 돈이 최고지. 왜냐면 저는 돈이 너무 벌고 싶었거든요 그때. 그래가지고 돈이 최고지, 씨발 뭐 부자 새끼들 돈 있어도 불행하다는 건 다 존나 배때지 쳐 부른 새끼고 극소수의 얘기다. 근데 극소수의 얘기는 맞아요. 부자들 대부분 행복합니다. 아무튼 간에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저와 어떤 다른 인생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사람들을 비난했었어. 왜? 저 사람이 정답일까봐 나는 그게 무서웠던 것 같아. 근데 이제는 정답이 여러 개라는 걸 제가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나대로의 정답이 있고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대로의 정답이 있는데 내가 그거를 인정을 못해서 저 사람이 혹시나 정답일까봐 자꾸만 내가 내 말이 맞다는 억지를 부리고 자꾸 근거 같은 거를 어거지로 찾아오고 막 그래가지고 굉장히 편협한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 얘기를 제가 지금 왜 하냐, 요즘에 제가 그런 생각을 계속 하다 보니까 우리가 막 그런 사람들 되게 욕하잖아요. 뭐 토사장, 토토 그거 사이트 운영하는 사장. 근데 이거는 불법이기 때문에 이제 하면 안 되는 거는 맞습니다. 아무튼 간에 뭐 토사장 정도가 아니라 약간 불법까지는 안 가고 이제 불법과 편법의 사이 이런 데서 이제 먹고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은 손가락질 받는 일 같은 거 있죠. 웨이터를 하는 사람이 만약에 자기가 그냥 돈 버는 거에 만족을 해, 그리고 어떤 토사장 같은 걸 하는 사람이 자기가 돈 버는 거에 만족을 하고, 중요한 건 이거야. 내 가족, 나랑 같이 사는 여자가 내가 토사장을 한다 그래서 나를 존나 경멸해, 내 가족들이 나를 뭔가 리스펙을 하지 않아, 이러면은 이제 돈을 많이 벌면서도 자존감이 계속 다운이 되거든요. 그리고 행복해질 수도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지 못하면. 근데 예를 들어 주변이 다 이런 거야. 주변이 막 토사장, 웨이터, 룸빵 사장, 뭐 아무튼 간에 막 다 이런 걸로 사는 사람들이면은 어떤 급이 낮다 높다 이런 것조차도 없어. 이 사람들은 정말 돈 이퀄 지위야. 그래서 어떻게든지 돈만 많이 벌면 되는 사람들이고, 자기네들이 사는 그런 방식 자체가 뭔가 저급하다는 생각도 안 하고 삶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되게 이런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그 밑에서 똑같은 애새끼 태어나서 그 부모랑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정해져 있어서 그렇다. 근데 이게 이 당사자들은 이게 크게 막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어. 그래서 행복 지수는 오히려 이 사람들이 굉장히 높을 수도 있다. 행복 지수 자체는. 얘네들은 정말 뭐 어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교양이라든지 이런 거 딱히 크게 신경 안 쓰거든요. 진짜 돈만 어떻게든 끌어 모아가지고 내가 어떻게든 그 외제차를 사도 졸부로 보이건 뭐건 그런 거를 볼 수 있는 눈 자체도 없어요. 그런 아비투스 같은 게 있지도 않아가지고 그냥 남들은 졸부 새끼라고 하건 뭐건 금반지 막 15개씩 손가락에 다 끼고 금목걸이 막 챙챙 감고 맨날 꼬 붙이러 다니고 빠지가가지고 문신녀들이랑 같이 이렇게 사진 찍고 하는 게 얘네는 너무 행복한 거야. 너무 행복하고 그게 자랑스러워.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걸 보고 아유 저지랄로 사느니 그냥 200~300만원 벌면서 떳떳한 직업을 갖고 있는 그게 훨씬 더 행복한 인생이다 라고 하겠지만, 근데 요즘에 생각하는 거는 저는 그건 거예요. 얘네가 그거를 과연 깨달을 수 있을까? 라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의 행복지수 자체, 그리고 아까 그 문신돼지한테 이 시집간 여자의 행복지수 자체는 퐁퐁남이랑 결혼해가지고 부부관계 같은 것도 굉장히 억지로 눈 감고 막 다른 남자 상상해가면서 불 어거지로 다 끄고 막 어거지로 진짜 그거 하는 것보다 얘네가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얘네 눈에는 실제로 이게 멋있어 보인다고. 이게 눈이 뭐 고장났건 생활 수준이 낮건 교양 수준이 낮건 어찌됐든 간에 쥐가 행복하대잖아. 그러면은 얘네는 되게 행복지수가 굉장히 높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요즘 들어서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매트릭스에서 나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매트릭스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굳이 빨간 약을 먹일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저는 조금 하기는 합니다. 아무튼 듣고 보니까 퐁퐁이보다는 나을지도. 크크. 저것도 가까이서 보니까 십창이던데 여자 뻑하면 바람나고 남자도 밖에서 헛짓하다 오고 둘 다 성병 캐리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임. 그래도 서로 대등하기라도 하네 퐁퐁이들은. 자꾸 기승전 퐁퐁이로 가. 퐁퐁이들 좀 가만히 좀 놔둬. 생각해보니 진짜 그러네. 콘 오타쿠 사랑 같은 미디어가 퐁퐁이들 망쳤다. 원래 원초적 본능에 끌리는 게 가장 순수한 거임. 제가 여기에 대해서 영상도 찍은 게 있습니다. 문신돼지 육수충들의 여자친구가 예쁜 이유 4가지였나 5가지였나 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찍어놓은 게 있는데 그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순수란 단어가 드라마, 영화, 문학작품 등등으로 너무 좋은 쪽으로만 이미지가 만들어서 있어서 그렇지 원래 가장 동물적인 게 순수한 것, 반드시 좋은 의미만은 아니지. 그렇지, 그 순수라는 단어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로망을 더 씌운 게 맞지. 통찰 개추. 본능대로 사는 애들이 오로지 노빠꾸 직진. 퐁퐁이는 못하는 그거. 아무튼 퐁퐁 새끼보단 낫겠네. 저 둘 사이에서 나온 자식이 한국식 알파남이다. 저 둘 사이에서 앤드류 테이트가 나온다는 거죠. 김치 테이트. 저런 애들 욕해서 뭐하나 싶다. 아무짝에도 나랑 상관없는 인간들인데 아까 제가 말한 거랑 조금 괴가 같죠. 아니 자기들이 행복하다는데 문신을 하건 뭐건. 근데 뭐 당연히 말씀드리지만 어떤 세금을 제대로 안 내는 일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불법적인 일, 이런 거는 욕 먹어도 싼 거는 맞는데 합법적인 뭔가를 하면서, 예를 들어 욕 제일 많이 먹는 게 그거잖아. 폰파리, 중고차 파리 이런 거 뭐 이제 덤탱이 씌운다고 욕 엄청 먹죠. 근데 자기가 나름 소신 있게 그래도 근데 우리나라는 또 그것도 있긴 해. 그러니까 마진을 붙여서 파는 거는 이제 본인의 재량이거든요. 근데 마진을 붙여서 파는 걸 굉장히 죄악시하는 게 우리나라, 다른 나라도 그런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게 굉장히 심한 편인 거는 또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욕을 먹어야 되는 건 이제 사기를 치는 거지. 제대로 된 정보를 안 주고 중고차 뭐 침수차를 판다든지 허위 매물을 올렸다든지 이런 새끼들이면 이제 욕 먹어도 싼 게 맞는데, 정상적인 영업 방식을 취하고 있고 정상적으로 내가 적당한 가격에 떼어서 어느 정도 내가 생각하는 적정 마진을 남기고, 그러니까 시장 원리로 인해서 너무 마진을 크게 먹고 이러면은 걔는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요즘에 또 워낙 인터넷이 투명하게 잘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어떤 뭐 중고차 팔이나 폰팔이 이런 거를 하더라도 내가 내 일에 대해서 떳떳하고 내 와이프랑 내 자식들 나를 리스펙해주고 내가 충분히 금전적으로 여유있게 인생을 산다고 하면은 그 뭐가 문제되나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짝에도 나랑 상관없는 인간들이 뭐 어떻게 살든지 뭘 하고 살든지 굳이 신경 쓸 필요 없다. 그냥 내 인생이나 잘 하고 살면 된다. 조선에서 낭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설거지론 처음 터졌을 때도 쟤네 재평가됐었음. 저러다 돈 좀 벌면 아파트 사서 거기서 양아치처럼 산다. 크크. 근데 이건 아무 의미 없는 거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조금 정신승리 비슷한 겁니다. 본인들은 행복해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지랄노. 연애할 때만 그렇지 결혼하고 이혼 가정 존나 많아. 내가 학원에서 알바하면서 봄. 크크. 근데 이혼 가정은 이런 애들이 아니어도 많습니다. 근데 내가 이걸 찍다 보니까 자꾸 문신돼지랑 양아치녀를 자꾸 옹호하는 게 되는데, 옹호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별 생각 없어. 근데 굳이 후려칠 필요까지도 없다는 거야. 뭐 누구한테 피해를 주면서 인생을 살고 있는 게 아니라면. 저건 짐승이잖아. 사람이 짐승과 감정 교류를 하려니 안 되지. 저게 한국에서 이야기하는 찐사랑의 표본이라니. 크크. 출산율 개 박은 게 설명이 되노. 진심으로 대기업 다니면서 용돈 30 쓰는 인생보다 훨씬 성공한 인생 같음. 여자가 맞아 돼질까봐 이혼 못하고 묶여 사는 거니까 뭐 찐사랑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여자한테 용돈 10만원만 올려주십시오 굽신굽신 퐁퐁 새끼들보단 저게 더 알파남이긴 하다. 살아보니까 저 지랄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든다. 나도 사는 게 X같아서 다 놔버리고 저렇게 살까 했는데 현타 와도 도저히 안돼. 저것도 씨발 능력이다.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그거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게 이거잖아요. 아비투스. 평범한 화목한 가정에서, 그리고 어떤 정상적인 교육을 받고 이런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진짜로 이거를 하라고 해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비투스가 거기까지 내려갈 수가 없어. 그냥 계층 이동이 잘 안 돼. 그 아래에 있는 아비투스가 위로 올라오는 것도 쉽지 않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여기로 어거지로 내려가서 돈만 보고 산다고 해도 평생 불행해. 내 직업에 평생 떳떳하지 못하거든.
아무튼 간에 일반적인 사람들은 저렇게 못 사는 게 맞기는 하죠. 도저히 내 아비토스가 저게 용납이 안 되기 때문에 대오각성하게 만드는 글이네. 본문글 묘하게 빠져드네. 애도 잘 입히고 어디 가서 맞지 않게 키우고 여기서 아웃이야. 애가 부모를 닮고 옆에서 관찰하는 특징으로 안 맞고 다니는 거지 가르치진 않아. 육아에서 대부분 하자 있다. 그리고 또 크면 바뀜. 진짜 막 나가면 결국 소년원 교도소 엔딩이거든. 요즘 뉴스에서 자주 보이지? 크크. 와 레알 퐁퐁이보다는 나을 것 같은 게 충격이네. 차라리 퐁퐁이보다는 낫다 레알. 퐁퐁이 보단 순수한 사랑이지. 퐁퐁이는 한녀한테 인간 취급도 못 받고 ATM 기계인데 크크. 그래 3전 단위는 용돈 30 퐁퐁이보다야 사랑이라는 단어에 더 가까운 것 같긴 하다. 이응 저렇게 사느니 난 쥐꼬리 월급 받는 지금의 내가 좀. 아 그쵸. 이게 이제 정상적인 아비토 수준을 가진 분들의 정상적인 생각이죠. 그리고 비슷한 글이 원래 이전부터 이런 글들이 꽤나 있었어요. 의외로 여친 잘 사귀는 스타일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분들 의외로 여친 되게 잘 사귀죠. 요즘에 그래서 저도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는 게 그거 문두의 온도 있잖아. 스케줄 청당 가가지고 이제 불려시랑 이렇게 노는 컨텐츠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 여성분들이 댓글을 달아놨어. 얘네들 여친 특징 핫바디에 개이쁨. 좋아요가 2200개야 아니 근데 진짜로 얘네가 사귀는 애들이 예쁘긴 예뻐요. 아니 제가 찍었던 영상에서 한 말이 그거야. 얘네 옆에 이제 여자를 이렇게 끼고 다니면은 아유 저런 천박한 여자들 하면서 보통 이제 남자들이 막 엄청 욕해. 근데 천박한 애들이라고 놀리기 전에 너네는 얘네 옆에 다니는 그 기 존나 세고 존나 예쁜 그 여자들을 꼬실 수 있냐 이거지. 못 꼬십니다. 그리고 이런 애들은 정말 특이한 게 연애할 때는 또 오히려 그 변호사 의사들을 안 만나. 재밌대가리 없어가지고 자기들의 가슴을 뛰게 하지 못해. 이런 애들이 이제 신분 세탁하고 퐁퐁이들을 만날 수는 있지. 이제 선택을 하는 거야 얘네가. 얘네를 만나가지고 어떤 허름한 빌라 같은 데서 그냥 알콩달콩하게 지지 먹고 살지, 아니면은 내 심장 하나도 쿵쾅거리지 못하게 하는 호구새끼 한 명 물어가지고 진짜 개편하게 살지를 정하는 건데, 아무튼 간에 댓글을 좀 보면 그리고 출근 밤에 하고 아침엔 항상 취해 있어. 아 출근을 밤에 하고 아침에 항상 취해 있다고? 그리고 며칠 있다가 맞았다고 멍사진이랑 저격글 올라오. 이것도 맞지. 그리고 얘네가 개웃긴 거 가장 중요한 게요, 얘네 커플이 어떤 길에서 싸우고 있다. 문대 커플이 둘이서 막 길에서 싸우고 있어. 막 문대가 막 여자를 막 손찌검을 해 이런 하면서 막 손찌검을 하는데 여기 껴들면 X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이것도 더 논란될 수 있는데, 저도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옛날에 은평고사 할 때 연신내 가면은 이런 거 수도 없이 봤어요. 수도 없이 봤는데 여기 불광동 뭐 막 이런 데 가면 되게 많아. 아무튼 간에 많은데 요즘은 모릅니다. 제가 은평구 가본 지가 10년이 넘어가지고. 근데 과거에 한 15년 전 20년 전에 저기 은평구 연신내나 불광동 이런 데 가면은 이런 거 많이 보였어. 아무튼 간에 여기 껴가지고 누가 여자가 만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좀 말린다 이러면은 여자가 경찰이 왔을 때 지 그 문대 남친 편을 듭니다. 그래서 같이 낀 남자가 되는 경우가 진짜 많아.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웬만하면 안 끼는 게 좋습니다. 안 끼는 게. 댓글을 보면은 그게 아니고 찐따랑 사귀느니 양아치랑 사귀는 거. 현자님이 나오셨네요. 이게 정답이죠. 맞아, 이게 진짜 정답이야. 그러니까 이제 학창시절에 일진이었던 여자애들 있잖아. 얘네들은 나이가 30이 넘었는데, 그러니까 일진 출신들은 막 이런 경우가 있어. 자기도 모르게 그 과거에 살면서 어떤 남자랑 시비를 붙으면 그 일진 출신 남자애들, 과거에 사는 내가 왕년의 충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 개새끼 학교 다닐 때 만났으면 내 눈도 못 마주쳤을 새끼가 존나 깝치네 하는 경우가 있어. 근데 아무 의미 없는 말입니다. 이게 미친 새끼들이죠. 지금 학창시절도 아닌데 학창시절 일을 끄집어내서 와가지고 학창시절에 나를 만났으면 눈도 못 마주쳤을 새끼들이다 하면서 막 이렇게 정신승리를 하는데, 여자도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자도 정신 못 차리는 골빈 애들, 이 남자가 학창시절에 놀았냐 안 놀았냐에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부여하는 게 있어. 그래서 이런 여자들은 찐따랑 사귀는 걸 너무 쪽팔려 해. 차라리 양아치랑 사귀는 게 나은 거야. 강한 남자. 이게 보통 끼리끼리 만난다는 말이 그래서 있는 거야. 이런 커플들이랑 어떻게 술자리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은 자기 남자친구 자랑을 어떤 식으로 하냐? 우리 오빠 학교 다닐 때 서대문구 짱이었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뭐 어디 원주에서 거기 학교 통이었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그냥 별의별 이런 얘기를 남자가 허세 부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자가 진짜 자기 남자친구 가오를 살리려고 이런 말을 한다니까, 여자가 진짜로. 그래서 이런 여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나이 먹고도 정신 못 차려가지고.
결론적으로 강한 남자를 좋아함. 보통 양지에 있는 여자들이야 좋은 직업이나 지위가 있는 쪽을 좋아하지만 바운더리가 음지에 있으면 자기 영역에서 강한 캐릭을 찾는 거. 어디 가나 찌는 자리가 없다. 저런 애 여친들 특징. 복층 오피스텔에 마스크 자주 끼고 다니고 오버워치 갑자기 오버워치 하는 여자들. 왜 뒤를 막해? 애완견은 무조건 비숑. 핸드폰은 어딘가 깨져있어. 오버워치인데 이거는 어떤 느낌인지는 나는 알 것 같아. 저 때만 해도 총싸움이 오버워치가 아니라 약간 그런 거 있어. 서든 어택, 스페셜 포스 막 이런 거 있었어요. 근데 보통 일진 출신 여자애들은 그런 총싸움을 되게 좋아하더라고. 옛날에 그 성지고등학교가 아직도 있나, 강서구에? 제가 20살 때 그 강서구청 쪽에서 잠깐 살았을 때가 있었어요. 한 1년 정도 이렇게 살았었는데 거기 그 먹자골목, 강서구청 사거리 골목이 되게 은평구로 따지면 연신내 같은데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싸움 같은 것도 많이 나고 이제 헌팅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유흥주점 같은 것도 굉장히 많고 이래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 근데 거기서 이제 놀다 보면은 이제 성지중학교, 성지고등학교 이렇게 나온 여자애들을 만나게 돼요. 얘네가 나한테 관심 있을 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 서든어택 해? 나랑 친해지고 싶은 거야. 보통 이제 어디냐고 전화하면은 어쩌고 있냐, PC방에서 이렇게 여기 다리를 이렇게 하고, 옛날에는 담배 피면서 게임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담배 하나 이렇게 물고 여자애들 서든어택 하고 있어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나 때는 이제 서든어택이었는데 요즘에는 약간 오버워치로 바뀌었나 보구나. 근데 이제 오버워치 하시는 여성분들이 다 이렇다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런 경향이 많다는 거지. 그래서 일진 여성들이 총싸움을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건지 진짜 모르겠네. 이 심리는 어떤 게 있는 거지, 이 심리에는? 아무튼 여자가 남자 보는 건 딱 3개. 명예, 지위 아니면 돈인데 저런 사람들 음지로 돈 많이 버니까 여자 만나는 거겠지. 또 반대로 저렇게 생기든 어떻게 생기든 판검 의사의 응시 출신 사무관이면 또 새끈다나한 여자들 만나잖아. 내가 아는 사무관들은 본인들이 좀 심하게 못생겨서 그런가 그냥 평범한 여자들 만나거나 아직 못솔들인디. 근데 좀 심하게 못생기긴 했음. 사무관 안 됐으면 연애하기 힘들 정도. 레알 내일부터 공부하러 간다. 내가 여자라도 찐따보단 양아치 사귀지. 친구랑 놀 때도 찐따보다 양아치가 훨씬 재밌잖아. 이것도 있죠. 훨씬 재밌는 게 있지. 맞아. 찐따가 착한 게 아니라 찐따라 참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착해 보이는 거지. 여자들이 그건 귀신같이 함. 쟤네 여친 특징. 친구끼리 페북에 서로 걸레하라고. 근데 밑에 댓글도 웃겨. 팩트 진짜 걸레들이. 야 진짜. 저런 애 직업 FXCT, 토토 총판, 중고차 딜러, 작업 대출, 매달 직업 바꿈. 은근 돈 잘 벌더라. 단순한 물리력 이런 것보다는 그런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나오는 남성미나 알파미 같은 데 끌리는 거겠지. 외관적으로 듬직한 곰상 좋아하는 애들도 있긴 할 거고, 짤은 약간 마동석류 같고 조진웅 같은 키 크고 덩치 큰 애들 수요 은근 많더라. 잘생기진 않아도. 또 웃긴 글이 또 있습니다. 편의점 알바생이 말하는 의외로 좋은 손님. 의외로 좋은 손님이래 얘네들이. 인사 존나 잘함, 존나 친절함, 목소리 우렁참, 살 거 신속하게 가지고 카운터로 가죠. 비싼 향수 냄새남. 진짜 하드 난이도는 노가다 인부 아재들이나 일부 할배들임. 완전 공감하기 너무 신기해요. 오, 진짜 그런가 봐. 저런 분들이 막상 편의점 가면은 되게 쿨하게 쿨거래하고 나오나봐요. 개공감, 원하는 거 확실하고, 목소리 크고, 알바생들한테 예의 바르기, 알바 중인데 맞기, 인사성 바르고, 개쿨하기, 카드도 딱딱 두 손으로 겁나 공손. 근데 딱 저런데 겁나 말랐다? 이러면 이제 존나 싸갈스 바갈스. 약간 그런 거구나. 그 학교 대장들은 원래 양아치 짓을 자기가 직접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저런 스타일의 겁나 마른 애들이 보통 이제 앞으로 나가가지고 이제 주둥이는 다 털죠. 싸움 나면 앞에서 야부리만 오지게 털다가 싸움 날 때 되면 이제 뒤로 빠지지. 그리고 약간 정말로 자기 자체가 인자강인 사람들은 굳이 싸가지가 없을 필요가 없다. 마른 문신충은 싹바가지란 말 많더라. 왜 정반대인지 궁금. 역시 친절은 탄수화물에서 오는 건가 싶네. 뭔가 조세호 느낌이기, 톰브라운 비싼 향수 인사성 좋고 싹싹함. 그리고 저런 분들은 거의 존댓말 해주시더라기. 얘네 근데 말투는 왜 이러는 거야 이것이. 근데 알바를 하신 분들은 다 그냥 비슷한 의견이네요. 분석 기사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나쁜 남자에게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여자의 심리는 미국의 심리학 박사 선생님까지 나왔어요 지금.
미국 심리학 박사인 조지프 W 락은 나쁜 남자의 유형을 12종으로 분류한다. 자신의 여자를 철저히 통제하려는 남자와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부정을 저지르는 남자, 미성숙한 남자, 그리고 감정적으로 덜 떨어진 남자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런 단점이 있지만 되게 나쁜 남자들은 여성들의 환심을 살 수 있는 많은 치명적인 매력 포인트들을 갖추고 있다. 이거에 대한 내용은 근데 제가 과거 영상에서 굉장히 길게 설명을 해놓은 게 있어요. 지금 2010년도 기사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정리해놓은 것보다 제가 그 정리해놓은 영상이 훨씬 더 정확할 거라서 제가 이거는 그냥 스킵을 하겠습니다. 왜냐면 너무 길어가지고. 그렇죠, 너무 길죠. 이 기사가 무려 2013년도에 나온 기사입니다. 그냥 퐁퐁론, 설거지론이 터지기 한 10년도 전에 나온 기사였어요. 설거지론 터지기 10년 전. 그래서 내가 요즘에 무슨 퐁퐁론이니 뭐니 설거지론을 내가 발견했다니 지가 발견했다니 이딴 개소리 하는 새끼들을 그냥 아예 개 무시를 해버리는 겁니다. 이거 뭐 다 아는 거였잖아. 사실상 설거지론 이거 여자들이 이제 결혼할 때 돼가지고 취집하고 젊었을 때 이제 존잘 오빠들이랑 놀다가 이러는 거는 공공연한 그냥 역사 그 자체였어요. 원래 이거는 그냥 당연한 거였어. 근데 이제 와가지고 뭐 이거 엄청난 발견을 지가 한 것처럼 막 무슨 이론이라느니 무슨 뭐 아휴 진짜. 아무튼 간에 읽어볼게요. 미혼 여성들의 이상형은 연애와 결혼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미혼 여성 276명을 대상으로 나쁜 남자 대 초식남, 연애와 결혼에 각각 선호하는 타입은? 이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응답자들은 대체로 나쁜 남자에 대해 차갑다, 냉정하다, 남자답다, 리드한다, 여성의 마음을 다룰 줄 안다와 같은 답변을 내놓았다. 반면에 초식남은 자상하다, 배려심이 깊다, 나만을 바라봐줄 것이다, 순종적이다 같은 반응이 나왔다. 와...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래프가 나오는 거죠. 이혼 여성들은 연애 상대로 나쁜 남자와 초식남 중에 나쁜 남자를 선택했다. 근데 이거는 압도적이진 않아. 연애할 때 선호하는 타입은 해가지고 여자들이 나쁜 남자를 57%밖에 안 골랐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사실 이 정도 나올 겁니다. 실제 사귀는 통계로 치면은 이거보다 더 할 거야. 연애에 국한됐다고, 특히 20대 초중반이라고 쳤을 때 여자 나이 거의 한 90% 나올 거예요. 나쁜 남자 만나는 여자가. 그러니까 여자들 항상 똑같아. 그러니까 찐따 남성분들이 여기에 절대 속으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여자들이 맨날 나쁜 남자한테 데리고 와서 나 이제 착한 남자가 좋아, 이상형 물어보잖아. 이게 뭐 팔에 문신도 있고 뭐 허리춤에 문신 있는 여자들한테 이상형 같은 거 물어보잖아, 20대 초중반 애들한테. 어디서 또 주워 들은 건 존나 많아 얘네가. 그러면서 나 그냥 곰돌이 같은 사람이 좋아 하면서 정말 나한테 잘해주고 정말 착한 남자 만날 거야, 나 이제 정말 착한 남자 만날 거야 말하면서 똑같은 새끼 또 만나. 그래서 옆에서 존나 착하게 잘해주고 막 부르면 달려가고 막 왕복 5시간 거리 막 왔다 갔다 거리고 막 이렇게 헌신했던 남자는 헌신착 돼버리고, 이제 결국에는 연애로만 봤을 때는 나쁜 남자들이 거의 90% 이상을 예쁜 여자들 다 만나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결혼할 때 선호하는 타입은 이제 초식남이 84%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실제 실천까지 이어지죠. 근데 저는 이것도 자기 생각이 이런 거고 선호하는 거는 이런 거고, 실제로 결혼을 하는 걸로 통계를 잡았을 때는 한 절반 정도 될 거라고 봅니다. 초식남 말고 나쁜 남자들도 결혼 잘해요. 나쁜 남자들 쥐뿔도 없어도 자기보다 이제 돈 훨씬 더 많이 모은 여자들 물어가지고 결혼 아주 잘합니다. 그리고 이런 남자들이 또 밤일도 아주 잘하고. 그러니까 사실상 설거지론도 남자들도 많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래서 그런 경우도 많고 해가지고 한 절반 정도 될 것 같다는 게 제 뇌피셜입니다. 미혼 여성들은 연애 상대로 나쁜 남자와 초식남 중 나쁜 남자를 택했다. 57%의 응답자는 나쁜 남자를, 43%의 응답자는 초식남을 선호해 나쁜 남자 타입이 연애에서는 우세하는 걸로 나타났다. 그러나 결혼 상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초식남이 84%, 나쁜 남자 혹은 상관없다가 16%로 초식남이 압도적인 우세를 보였다. 이거는 뭐 이 정도 읽어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거는 조금 또 이거 보고 또 그 철없는 20대들이 또 문신한다고 막 그럴까봐 이거 아무튼 간에 뭐 연구 결과라고는 해요. 연구 결과라고는 하는데, 문신남 성적 파트너로 더 끌린다. 그래, 같은 궤죠, 같은 궤. 여성들은 문신한 남성을 성적 파트너로 적합하다고 답했지만 장기적인 파트너로는 부적합하다고 생각했다. 근데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남자도 마찬가지야. 남자들도 문신한 여성을 보잖아? 성적 파트너로 적합하다고 생각을 해요. 뭔가 되게 잘할 것 같고 또 쉬울 것 같고, 근데 장기적인 파트너로서는 부적합하죠. 그래서 이거는 남녀 공통인 것 같아.
몸에 문신을 한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문신한 남성들이 여성에게는 성적 파트너로서 더 어필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다만 문신남이 매력적이어서가 아니라 남성 호르몬을 더 많이 갖고 있을 것을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번 연구는 폴란드의 이성애자 남녀 성인 2,50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다. 연구팀은 이들에게 셔츠를 입지 않은 남성들의 사진을 보여줬는데 이들 중 일부 남성의 팔에는 문신이 새겨진 것처럼 사진을 가공했다. 그 결과 남성과 여성 모두 문신을 한 남성들이 더 공격적이고 지배적인 성격이며 남자답게 보인다고 답했다. 여성들은 문신남이 성적 파트너로 더 적합하다고 답했다. 근데 이건 또 해외 연구라서 이런 극단적인 연구 결과가 좀 나온 것 같긴 한데, 왜냐면은 이게 문신이라는 게 참 웃겨. 동양인 남자가 문신을 하면요 어울리는 경우가 거의 없어. 근데 서양인들은 솔직히 말해서 간지나. 웬만하면 간지나. 이게 굉장히 웃긴 거야. 진짜로 남자가 봐도 서양 남자들이나 어떤 스포츠 선수들이나 막 이렇게 하면은 되게 섹시하다니까. 보면 섹시해요 진짜로. 예를 들어 베컨 같은 사람이라든지 막 이렇게 문신 있는 거 보면 뭔가 안 어색해. 막 어색해 보인다거나 막 이런 경우가 잘 없는데, 동양인들은 뭔가 되게 좀 그렇고, 그리고 뭔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상으로 떠올리는 것도 좀 그래. 예를 들어 막 문신한 동양 남자를 떠올려 보세요 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는 뭔가 금목걸이 막 치렁치렁 달고 막 흔히 말하는 문신돼지가 떠오르잖아요. 막 이레즈미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떠오르는데, 상반신에 문신이 있는 서양 남자를 한 명 떠올려 보세요 하면은 기본적으로 식스팩이 있는 남자부터 떠올라. 기본적으로 식스팩 있고 진짜 베컨 같은 남자가 떠오른다니까. 문신 있는 서양 남성을 떠올린다고 딱 하면은 어떤 돼지 같은 남자가 막 이렇게 문신 있는 거를 생각하는 사람이 잘 없어. 본능적으로 그냥 뭔가 딱 생각했을 때 뭐 식스팩 있고 갑바 이만큼 나오고 어깨 이렇게 떡 벌어진 상태에서 수염도 이게 되게 간지나게 난 상태로 청바지 입고 있고 우통은 까고 있고 약간 이런 게 생각난다니까. 이게 되게 특이해. 그래서 이거는 폴란드의 남녀들을 상대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더욱더 나오긴 한 것 같아요. 여성이 문신을 한 경우에는 어떨까? 2015년에 한 연구 결과 문신을 한 여성이 진심이 결여된 관계를 맺으며 성적 충동이 높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신한 여성들은 원나잇 스탠드를 맺을 확률이 높다는 생각이 널리 퍼져 있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다 정신승리 개소리라는 겁니다. 문신을 굉장히 합리화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나는 그것까지는 이해해. 내 소신이다. 내 소신대로 그냥 문신을 한 거고, 문신을 안 한 사람들이 문신을 한 사람들을 욕할 자격은 없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이렇다, 미개하다, 외국 사람들은 문신에 대한 편견이 없다라는 개소리를 하는 사람들은 저는 조금 싫어합니다. 그건 정말 개소리예요. 아니 외국에서 이렇게 연구 결과가 나와도 어떻게든 흐린 눈, 어떻게든 귀를 쳐맞고 외국은 다르거든요, 외국은 다르거든요, 이 지랄을 하고 자빠졌어. 그러니까 서로가 좀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됩니다. 아무튼 정리를 해보면, 이들의 사랑은 저는 찐사랑이 맞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찐사랑이 맞고, 우리가 일반적인 남성들은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 그런 여자한테 찐사랑을 얻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다고 정말 이렇게 문신을 해야 되고 뭐 형광바지를 입어야 되고 그러냐, 그건 아니죠. 얘네들이 갖고 있는 장점 같은 거를, 내가 얻을 수 있는 장점 같은 것만 캐치한 상태면은 얘네들도 평범한 남자한테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미 영상을 2년 전인가 만들어 놨다니까요. 2년 전에 1년 반 정도 전인가. 그래서 제가 오늘은 강의팔이 안 하겠습니다. 그냥 그것만 보시면 돼요. 제가 이거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까 그냥 그 정도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네들도 분명히 여자를 미치게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만 참고하셔서 남성분들도 너무 퐁퐁 거리지 마시고 희망을 갖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사랑받을 수 있는 남자가 될 수 있다 라는 아름다운 희망적인 말을 마지막으로 이번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